안녕하세요. 사연 유튜브 채널의 진행자 이가영입니다. 오늘은 역대급으로 길고도 파란만장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이야기 속 갈등까지 참으로 믿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사연을 찬찬히 듣고 나면 정말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사연의 공식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반전 신청 사연 엄마가 아파 친정에 일주일 다녀왔더니 내 신혼집 작은 방에 짐 푼 시어머니 친정 또 가면 이제 안방 뺏을 거다. 결국 연을 끊었습니다. 글자만 읽어도 무슨 막장 드라마 느낌이 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극단적인 상황이 펼쳐졌는지 지금부터 저와 길게, 아주 길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자님을 부를 때 미선이라고 가명을 쓸게요. 미선 씨는 한국에서 초등학교 중학년까지만 다니다가 부모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말도 잘 안 통하고 한국과는 달리 문화도 달라서 엄청 애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죠. 어느새 미선 씨는 미국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나와서 일상적으로 영어를 쓰는 삶에 능숙해졌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 음식과 케이팝,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은 더 커졌다고 해요. 내 뿌리는 한국이다라는 생각이 가슴속에 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잠깐 한 뒤 그래 차라리 한국에서 살아보자라고 결심했다네요. 미선 씨가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왔을 때 서울 시내 풍경은 자신이 초등학생일 때의 기억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발전해 있어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게 퍼져 있고 간판엔 온통 한글이 가득하며 편의점, 카페, 식당이 빼곡하게 들어찬 거리를 보며 여기서 살면 참 재미있겠다 하고 마음이 끌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쌓은 영어 실력을 살려 한국의 영어학원에 강사로 취직을 했다고 해요. 초등, 중등 아이들을 가르치며 보람을 느꼈답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 좀 해주세요 라는 아이들 질문에 답해주면서 한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삶이 너무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지내던 중 지인의 소개로 어느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남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남자 첫인상은 자상하고 다정했대요. 또 남자는 이 정도 해줘야지 라며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상 전구 갈고 선반 조립하는 건 잘 못해서 귀여운 허당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전까진 그렇게 사소한 허당기 외엔 큰 단점이 보이지 않았대요. 오히려 길 걸을 때 미선 씨가 혹시 차에 치일까봐 인도 쪽으로 보호해주고, 구두 신은 발이 아프면 신발 사다 주고, 비 오는 날 우산을 미선 씨 쪽으로 기울여 자신 어깨는 흠뻑 젖은 채 걸어가는 등 이 사람 참 다정하다라는 믿음을 주었다는 거죠. 그러다 1년쯤 사귀고 결혼을 약속합니다.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남자친구를 소개하려고 둘이 함께 미국에 갔는데 부모님도 우리 딸이 선택한 남자라면 하고 흔쾌히 허락했다 해요. 남자친구도 처음 가본 미국이 신기해서 웃고 떠들며 지냈다네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해 한국에서 식을 올리게 되었고 시어머니 이하 시모와도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며 예의를 차렸습니다. 그 무렵부터 시모가 내 아들을 키우느라 엄청 고생했고 내 아들은 또 효자 중에 효자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대요. 그래도 아들 사랑이 유별나긴 한가 보다 정도로만 여겼대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시댁이 6억짜리 신혼집을 마련해 준다더라고요. 미선 씨 부모님은 그렇다면 우리도 혼수를 잘 준비해야지 하며 푸짐하게 해주셨고 양가가 나름 화기애애하게 식을 마쳤다고 합니다. 다만 시댁에서 사준 집의 명의가 남편 앞으로 되어 있었고 미선 씨 입장에선 시가가 전액 부담했다니 문제될 건 없다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훗날 그 6억 중 4억이 대출이었다는 사실을 서류를 뒤지다가 알게 되었대요. 남편은 우리 집은 빚 없이 마련했어 라고 큰소리 쳤었는데 사실과 달랐던 거죠. 꽤 실망했고 왜 날 속였지 했지만 그래도 내 돈 안 들였으니
별소리 안 하겠다 하고 넘겼다고 해요. 이제 본격적인 결혼 생활에 들어가니 시모가 시도 때도 없이 신혼집에 들이닥쳐 아들에게만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아들아, 무릎에 누워봐. 귀 파줄게. 아들, 내가 너 손톱 발톱 다 깎아줄게. 네가 하면 삐뚤빼뚤하잖아. 30 중반, 40을 바라보는 성인 남자가 엄마 무릎에 누워서 귀 파고 손톱 깎는 장면이 미선 씨에겐 충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모와 남편은 그걸 당연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해내니 말릴 수도 없었죠. 심지어 시모가 오면 미선 씨가 차린 밥에 이게 뭐니 소금 간을 잘못했네. 너는 요리교실까지 다녔다면서 이 정도도 못해. 우리 아들 입맛도 모르고 하는 소리니 라며 잔소리를 늘어놓곤 했다 합니다. 미선 씨는 일하는 여자라 모든 집안일을 완벽히 못 챙길 수도 있는데 시모는 전업주부 시절 감각으로 매 순간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거기다 남편 역시 개념 없기로는 엄청났습니다. 운전 중에 폰을 보다가 접촉사고 내고도 사고 안 나면 되는 거지. 같은 말도 안 되는 태도. 쓰레기를 고속도로 창문 밖으로 던지면서 뭐 괜찮아 하는 몰상식함에 미선 씨가 경악을 금치 못했대요. 결혼 전엔 이런 부분을 못 봤냐고요. 사연자님 말로는 연애 땐 안 그랬다. 결혼하니 사람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본인도 후회한다고. 결정적으로 시모와 남편이 엄마가 유방암이라 가야겠다는 미선 씨에게 어디 전 남자친구 만나러 가려는 거 아니냐. 진단서 떼어와라 라고 말했을 때 미선 씨 가슴은 무너졌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암이라는데 저런 말이 나올까? 결국 말릴 새도 없이 미국으로 날아가 엄마 곁에서 일주일 보냈고 엄마가 네가 그런 결혼 생활로 괴롭다면 과감히 헤어지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에 완전히 마음 굳힌 미선 씨는 한국으로 돌아왔더니 시모가 신혼집 작은 방에 아예 짐을 펴고 살고 있었습니다. 너 또 친정 가면 안방을 뺏을 거야. 아예 남편이랑 내가 쓰고 넌 작은 방에 살아라 라는 식으로 협박까지 한 거죠. 거기에다 너 미국 가서 잘 놀다 온 거 아냐? 우리 아들 아침밥은 어떻게 하라고 네가 집을 비워? 하니 미선 씨는 폭발 이 집을 나가겠다. 네가 이 남자랑 살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라고 선언했답니다. 시모는 내가 이 집 전액 부담했는데 너희가 날 배신하냐고 했지만 미선 씨가 알고 보니 대출 4억이더라. 그게 전액 부담이에요? 라며 쏘아붙이고 남편이 회사에서 헐레벌떡 돌아와 여보 잠깐만 생각 좀 해줘 해도 됐고 나 혼수 챙겨갈 테니 니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밀고 나갔다 해요. 남편이 울고불고 매달리는 걸 뒤로 한 채 정말 집을 떠났고 혼수 인테리어와 가전은 물론 자신 짐 전부 가져왔는데 집은 남편과 시모가 남아 어쩔 수 없이 대출 갚으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후에 남편이 몇 번 학원에 찾아와 사정사정했고 시모는 자식이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걸 못 이해하니라며 이상한 소리를 했지만 이미 미선 씨 마음은 끝났다고 해요. 무개념한 남편에게도 과도하게 집착하는 시모에게도 염증이 났다는 거죠. 그렇게 결혼 1년 6개월 만에 이혼 아닌 파혼을 했고 미선 씨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 영어 학원 강사 생활에 집중하면서 아픈 엄마 보러 가고 싶을 땐 아무 간섭 없이 다니며 지낸다고 해요. 혹여 주변에서 너 너무 이른 포기 아니야? 라고 해도 오히려 늦지 않게 도망쳐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정말 어디 막장 드라마 소재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죠? 밥 한 숟갈 더 먹였다가 학대라고 경찰 부르는 시댁이 있는가 하면 이번엔 친정도 가면 안방 뺏겠다로 협박하는 시모까지.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례가 조금씩 존재한다는 점이 놀라울 뿐입니다. 사연자님은 이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그래도 후회 없다. 차라리 다시 미국 가도 되지만 나는 한국이 좋으니 여기서 계속 살 거고 이상한 시어머니와 남편은 이제 잊었다라고 결론 지었다 해요.
듣는 입장에서는 안타깝고 다른 한편으론 잘 헤어졌다 싶은 생각도 들죠. 오늘 사연은 이렇습니다. 너무 길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가족 간 갈등이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 자세히 전해드렸어요. 결혼 전에는 본인에게 잘해주는 것만 보고 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믿을 수도 있지만 결혼 이후엔 배우자의 집안 문화나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경우 벗어나기 힘든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죠.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모가 과도하게 남편을 아기 취급하고 나에게 잔소리를 하는 상황이라 힘들다거나 반대로 며느리가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도망갔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존중하느냐 여부일 거예요. 사연자님 표현으론 시어머니가 자기는 평생 아들만 바라봤다고 해도 이젠 그 아들이 가정을 꾸렸으면 아내에게도 어느 정도 권리를 줘야 하는 것 아니냐였죠. 그게 전혀 안 되어 있으니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남편이 어머니의 행동을 전혀 잘못이라고 생각 못하고 오히려 같이 대출 없이 해줬다는 허풍을 떨었다거나 엄마가 날 사랑해서 그런 것 뿐이라며 방관했다는 사실이에요. 조금만 더 균형 감각이 있었다면 시모와 아내의 중간에서 조율하거나 최소한 아내의 친정 어머니가 암에 걸렸다니 걱정을 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도 않았다고 하니 사연자님이 떠날 결심을 굳힐 만도 하지 않았나 싶네요. 마지막으로 사연자님이 남긴 한마디가 인상 깊습니다. 비록 결혼에 실패했지만 내겐 미국에 가족이 있고 한국에서도 소중한 직장과 사람들을 만났다. 게다가 이런 경험을 통해 극단적으로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망칠 수 있는지도 배웠고 부부간 대화가 안 통하면 이혼밖에 답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오히려 시댁에게 고맙다는 건 내가 더 늦기 전에 나올 수 있었던 기회를 준 거니까 라고요. 정말 강단 있는 분이라 느껴지죠. 누구나 이런 갈등에서 쉽게 빠져나오긴 어렵겠지만 그저 자식 혹은 아내로서 참고만 있다 보면은 자아가 무너진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삶을 지키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사연자님을 응원하는 분도 많을 듯합니다. 물론 그래도 화해 가능성은 없나라고 여쭙는 분도 계실 텐데 본인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고 하네요. 한번 무너진 신뢰, 특히 부모의 병으로 돌아온 딸을 거짓말쟁이 취급하고 옛 남자친구 만나려는 거 아니냐는 폭언까지 한 것에서 오는 상처는 되돌리기 힘들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길고도 복잡한 이야기를 들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남편이 한 번만 더 노력했으면 시어머니를 좀 말렸으면 됐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시모가 정도를 몰라도 너무 몰랐고 남편도 마마보이의 무개념 헤어진 게 답이다 라고 속 시원해 하실 수도 있겠죠. 다각도로 볼 수 있으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도 사연 유튜브 채널에 들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혹시 비슷한 사연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메일이나 댓글로 제보 주시면 언제든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가영이었습니다. 모두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